MVC 아키텍처라는 것을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는 요거의 약자입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요 세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MVC라는 것은 그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위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노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드 개발에 아주 유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C# 또는 뭐 루비, PHP 프레임워크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그러한 그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환경에서 사용자와의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소위 설계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VC 구조의 설계 패턴은 애플리케이션과 개발이 그래서 서로 연결된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부분과 뷰 부분,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가 사용자에게 표시되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수락되는 방식에 개발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코드 재사용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병렬 개발을 허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을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구조가 이상적인 MVC 구조와는 뭐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개발할 때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흐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델과 뷰와 컨트롤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데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 형식, 그리고 저장되는 제약, 어떤 소위 제한적인 그러한 소위 설명 또는 약속들을 정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파일 형태나 아니면 내부적인 그런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을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뷰라는 부분이 있죠. 뷰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부분을 뷰라고 하고요. 이 뷰는 모델을 활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국엔 뷰는 보여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여줄 내용은 모델에 있거나 또는 모델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소위 제어를 한 그러한 변환된 그러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는 게 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또한 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게 되고요. 사용자가 요청할 때마다 렌더링 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뭐 정적이거나 동적이거나 상관없어요. 어쨌든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페이지들은 뷰에서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컨트롤러라는 부분이 있죠. 제어. 이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제어한 다음에 뷰어에게 전달되는 그런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제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뷰와 상호작용을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브라우저 상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보거나 하겠죠. 즉 적절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요청을 컨트롤러에 의해서 처리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된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담당을 하는 곳이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컨트롤러는요. 모델 데이터를 응답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적절한 뷰를 렌더링 한다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응답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제어하는 거를 이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 세 가지 파트 뷰, 모델, 컨트롤러 이렇게인데요. 모델은 데이터 부분 그리고 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 컨트롤러는 라우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사용자는 누구하고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뷰하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뷰는
그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컨트롤러에게 전달해주고, 이 컨트롤러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소위 모델과 얘기도 하고, 그 뷰를 통해서 렌더링해서 가져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뷰는 또 직접적으로 그 모델과 또 얘기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여주기도 하는 이러한 세 개의 핵심 요소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그 기능별로 나누어서 구축하는 것이 MVC 소위 아키텍처, 그리고 MVC 소위 구조상에서의 개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VC를 세 가지 기능적인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노드를 가지고서 개발할 땐 특히 익스프레스 플랫폼 상에서는 이 MVC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야지 바람직한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익스프레스 패키지뿐만 아니라 뷰를 담당할 때 템플릿 엔진으로 퍼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데이터 몽고DB라는 걸 사용할 건데, 아직은 몽고DB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구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활용하는 MVC 아키텍처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주 기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폴더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여기서는 커맨드 라인으로 우리가 처리했는데 mkdir로 서버를 만들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n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써가지고서 이제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이때 여기서 npm init-y라는 건 npm init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여러 가지를 인터랙티브하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모두 그냥 yes로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디펜던스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썼습니다. 여기서 i는 인스톨을 나타내고요. 익스프레스 패키지하고 퍼그만 설치한 겁니다. 아직은 몽고DB를 다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다루지 않겠고요. 그렇게 만들면 이러한 소위 폴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하면은 package.json까지 만들어지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놓여진 package.json이 놓여진 폴더 안에 이 모델즈라는 폴더, 그리고 route라는 폴더, 그리고 view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각각 뷰와 모델과 그리고 컨트롤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퍼그 파일로, 뷰 같은 경우엔,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js 파일로, 모델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파일 하나가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를 그냥 디렉터리 구조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윈도우 탐색기 상에서 폴더를 만드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닉스 커맨드를 사용하는 그런 커맨드 라인 창에서 좀 작업하는 게 좋은 관계로 이 사용자 폴더 안에다가 여기서 서버라는 폴더를, 저는 준이라는 사용자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서버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커맨더 창을 우리가 띄워서 사용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활자체를 좀 키워보고요. 자, 지금 현재 users 밑에 준이라는 폴더 밑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폴더 하나, 그러니까 서버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mkdir, ser, ver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라는 폴더에 ser, ver로 cd 서버로 일단 이동해 들어가고요. 서버로 잠깐만 썼네요. cd, ser, ver 서버라고,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users 밑에 준 밑에 서버를 주고요. 우리 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npm init으로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npm init -y라는 걸 하면은 인터랙티브하게 안 하고 그냥 다 해버리라는 얘기가 좀 간편합니다. 즉 npm init -y라는 옵션으로 npm 패키지 매니지먼트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다시피 dir로 해야죠. dir 보면은 이 package.json이라는 파일 하나만 생기는 게 다예요. 사실은 이거를 한번 볼까요?
package.json을 한번 디스플레이 보면 이겁니다. 이 파일은 아주 간단하게 그 JSON 파일이에요. 이것도요. 당연히 JSON 파일이죠. 이름이 뭐고 버전이 뭐고 등등이 있는데 여기 스크립트가 있어서 뭐 나중에 이걸 활용해야 되지만 그 실행될 문장을 여기 써놓기도 하고요. 뭐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우리가 구축할 그러니까 npm을 통해서 설치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설치를 한번 해볼까요? npm i express pug를 한번 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인스톨의 약자예요. i는요. express 패키지하고 pug를 그냥 설치해. 요 두 개만 설치해도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 안에서는 해결이 되니까 그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인스톨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서버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제 거에 mopq 자, 들어가 보면 이제 package.json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 그 인스톨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아마 여기에 또 다른 서폴더 노드 모듈이라 그래서 이 노드 모듈 안에 필요한 아주 다양한 그러한 그 소위 패키지 파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익스프레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 퍼그를 설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다 이제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package.json 하나가 있던 것이 이제 node_modules라는 폴더에 모든 패키지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폴더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은 이 폴더 모양을 우리가 구성하지 않고서는 이 모델, 뷰, 컨트롤러 3개를 구분해서 파일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샘플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이 폴더 구조를 보면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요걸 좀 이동시켜 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app.js라는 파일이 당연히 만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다가 mkdir 디렉터리를 또 하나 만듭시다. models라는 거를 하나 만들고요. 이게 한꺼번에 만들어도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씩 만들게요. mkdir public 이라는 또 폴더 하나 만들어.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태틱 파일들을 갖다 놓는 데고요. mkdir 라우츠라는 라우터들을 모아놓을 것, mkdir views라는 뷰 파일들을 모아놓을 것.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살펴보면 폴더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죠? views라는 것과 그리고 라우츠라는 것과 public이라는 것과 이런 모델즈까지 이렇게 요거는 지금 ABCD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건데요. 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만들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app.js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그런데 app.js를 만들기 전에 이 폴더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MVC 구조인지. 뷰는 뷰라는 소위 뷰를 담당하는 거는 views 폴더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거는 라우치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거는 models라는 폴더에 넣을 겁니다. 자, 제일 먼저 app.js를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별다른 내용 없이 구성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app.js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내용을 사실은 다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먼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js는 이런 에디터를 써야겠죠. 우리가 sublime 텍스트를 먼저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사이드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즉 폴더의 모양까지도 보면서 하면 좋으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폴더는 파일 오픈 폴더를 해가지고서 지금 만든 서버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우리 유저의 사용자 폴더에 준 밑에 서버 폴더를 만들었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서 합시다. 자, 그럼 이걸 지워버리고 차라리 이 폴더로 작업하는 게 낫겠네요. 자, 지금 서버 폴더 안에다가 제가 만든 다양한 그러한 소위 서폴더들이 나온 겁니다. 모델 폴더,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우리가 인스톨한 익스프레스와 퍼그 모듈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퍼블릭 폴더, 그리고 라우치 폴더, 그리고 뷰즈 폴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가 지금 이제 에디팅을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이 서버 폴더 안에 전체 그 루트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app.js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뉴 해서 새로운 파일 만들 거고요. 저장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서버에다가 지금 이 위치가 아마 다른 곳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C의 유저로 다시 들어갈게요. 사용자의 준의 서버에 app.js라는 파일로 우리 이름을 app.js로 그냥 이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는데 그 컨벤셔널리 우리가 보통 많이 이렇게 그 해놓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소스 코드를 조금 보면서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크기를 좀 조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가져오는 건 require 문장인데 그 가져온 다음에 그 핸들러를 컨스턴트 타입으로 놓고요. 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require라는 그러한 키워드를 쓰고 익스프레스를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 라우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이 익스프레스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컨스턴트 app, 그러니까 앱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express로. 즉 서버 하나를 그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익스프레스라는 그 소위 보통 이걸 생성자라고 하는데 생성자로 해서 앱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이 앱을 생성했으면 그 앱을 가지고서 실행시키는 거는 간단하죠. 어떻게 합니까? app.listen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listen 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는 포트 넘버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우리가 콜백 함수를 request와 response를 인자로 하는 콜백 함수, 콜백 함수인데 이 괄호 형태로 쓰는 간단한 단순화된 콜백 함수를 저는 앞으로는 좀 쓰겠습니다. 이게 간단해서 좋아요. 그리고 이 콜백 함수는 이게 그 앱이 호출됐을 때 해야 할 일 console.log라는 것으로 이 로컬에서 그 이제 실행됐을 때 콘솔, 그러니까 서버 콘솔 상에서 보이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express 서버 is running on port 3000 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사실은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제 이 서버가 작동이 될 겁니다. 일단 저장을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실행시키는 방법은 node라는 이런 커맨드를 쓰는데 앞으로 계속 개발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기서 이 app.js를 노드문으로 죄송합니다. 넘버락이 잘못 걸렸네요. 노드문 앱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pp.js가 실행됐고 3000번이고 진짜 실행됐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것을 갖다가 이 탭을 가지고서 제가 요거를 로컬 호스트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URL 파트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작은, 근데 옆에서 자꾸 왔다 가져와야 되니까 살짝 옆으로 어긋나게 해놓고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로컬 호스트에 3000번을 우리가 실행시키면은 그 포트를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당연히 아무 그 리스폰스가 제대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에러는 아닙니다. cannot get slash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라우터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라우터만 이제 설정해 주면 될 겁니다. 이제 라우터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 소스 코드 다시 한번 올려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해야 될 소스 코드 여기서 봅시다. 자, 이 라우터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라우터를 따로 만들어 놓고 가져오는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라우치라는
이러한 그 폴더에다가 이와 같은 그 라우터 전용 그러한 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러니까 편의상 이름을 이렇게 제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르게 이름을 지으면 다르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users.js라는 그 파일을 여기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라우트에다가 users.js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이 폴더에 만들 때는 여기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그 소위 마우스 클릭해서 new 파일 하면은 이 new 그 파일이 라우츠라는 폴더에 생기는데요. 일단 저장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또 헷갈리지 않게 라우츠라는 폴더의 이름은 users.js로 할게요. user.js user.js네요. 자, user.js로 만들 건데 그 라우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 환경이 당연히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시 한번 constant express equal require 안에다가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가져와야 되고요. 익스프레스 패키지에 안에서 대문자 R로 시작하는 라우터라는 이러한 그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그 라우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constant 내부 변수는 라우터라는 변수로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라우터를 가지고서 그 다양한 그 라우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라우터 get 방식으로 접근할 때는 get 방식으로 접근할 때 반응할 거 router.get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만약에 포스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걸 만들려면 router.post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물론 이 내용은 아직 안 채웠습니다만 채워놓으면 되겠죠. 라우터 get 같은 경우에는 접근할 때 사용하는 그 소위 주소 URL 이름을 써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루트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슬래시로 접근했을 때 작동될 라우터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역시 그 다음에 콜백 함수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받은 후에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반응할 함수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냥 그 받으면 응답만 하는 그걸 리스폰스로 응답해야 돼요. 리스폰스 RES가 리스폰스의 약자인데 리스폰스로 send 해주면은 요 내용이 여기 안에 괄호 안에 써주는 내용이 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뭐 hello from 슬래시 라우터 라고 한번 써줘 볼까요? 느낌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 저장하고요. 한번 얘가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슬래시 다시 한번 해줘 봅시다. 잠깐만요. 여기서 작동이 안 되는데 한번 볼게요. 라우터 죄송합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포팅을 안 했습니다. 제가 임포트를 안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완성된 거 아니고요.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익스포트 시켜야 돼. 서로 다른 파일로 만드는 대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그거를 기본 서버 파일인 앱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기 위한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익스포트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라우터를 이렇게 모듈 제일 마지막에다가 모든 라우터 작업이 끝나면 모듈 module.export export 하고서 이것을 ROUT가 라우터를 여러 개의 이 핸들러가 있는 라우터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되고요. 그 보내준 거를 받아내야 됩니다. 앱에서 받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즉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app.use라는 미들웨어를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app.use라는 app.use라는 소위 미들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들웨어 사용할 때 사용될 라우터 그러니까 슬래시 루트 폴더로 접근했을 때 얘의 작동 방식은 여기서 가져와라 하고 라우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 라우터도 가져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앞에서 빼놓고 안 한 게 있는데 이 라우트 폴더에 있는 유저라는 파일로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라우터라고 사용을 하겠다고 여기서 쓰는 거니까요. 제일 윗줄에다가 여기 앞볼에다가 익스프레스 갖고 온 것처럼 const
router, 라우터라는 것을 여기서 require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요. 역시 이거는 폴더 이름과 폴더를 포함한 그 라우치라는 폴더 있잖아요. 거기에 users.js, 근데 보통 .js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ser라는 이 파일을 가져와서 그걸 라우터로 쓰고, 그 라우터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라우터가 작동되도록 해라 라는 것을 미들웨어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작동이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또 뭐가 제가 실수 하나 한 게 있나 본데요.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파일 하나를 만들다가 말았던 거 있죠. router.post를 완성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뜬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저장 다시 하니까 바로 돌아가네요. 그죠? hello from /router 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router라는 그러한 폴더에, 라우치라는 폴더에다가 그러니까 user.js라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 모든 라우터들은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작업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추가적인 또 라우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그 라우터로 잠깐 돌아갈게요. 요번에는 그 get인데 user라는 이러한 그 패스로 접근하는 라우터 하나를 더 추가해 볼까요? 이 라우터에다가 추가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router router.get입니다. get 메소드이나 그 접근하는 방식이 URL 주소가 /user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그러한 그 반응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역시 그 코딩은 request와 response로 이루어진 콜백 함수가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달해 줄 거는 response send로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hello from /user router 라고 한번 요번에는 그 h1으로 좀 굵게 한번 써볼게요. h1 그렇죠? 좀 비교되게요. /h1 이렇게 한번, 자, 그리고 저장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유저를 이번엔 불러볼게요. 자, 잘 되죠? hello from /user rout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포스트 방식도 할 수 있고 get 방식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view 파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view 파트는 뭐냐면 이 view라는 폴더에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pug 파일로 layout.pug를 만들어 놓을 수 있었죠. 이것에 대한 그 리뷰는 여러분들이 pug 파일 그 설명에 다시 리뷰하고요. 여기서는 그 HTML 파일을 좀 쉽게 만드는 건데 그 일단은 그 틀을 하나, 템플릿을 하나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놓고 그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이 콘텐츠 내용만 요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되 이 컨텐츠만 바꿔가면서 여러 개의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자, 일단은 뷰에다가 이걸 만들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여기 그 에디터로 가서 이번에는 뷰에서 가서 뷰라는 폴더에다가 layout.pug를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S AY layout.pug 그죠? layout.pug 파일 하나 만들고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레이아웃 그 pug 파일은 요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카피해 오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그 다시 리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알다시피 doc type HTML 그 태그와 헤드, 바디.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하면은 H3 엘리멘트와 패러그래프고 그 위아래에 줄이 거 있고, 이 블록 컨텐츠는 요 다음에 만드는 우리가 또 다른 그 소위 users.pug라는 파일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S 다시 저장하고 새롭게 이번에는 users.pug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겠는데요. 이 users 파일은 이 layout.pug를 익스텐드해서 C 이 내용을 요 타이틀하고
그죠? 블럭 뒤에 있는 요것에 대한 컨텐츠를 이렇게 대신 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 타이틀에는 유저즈란 말이, 컨텐츠에는 H1으로 users content comes here라는 말이 쓰여지겠죠. 자, 그런데 그걸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라우치에서 이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뷰 파일을 가져오려면은 이 response 요거를 일단은 제가 커멘트 아웃 하고요. 이 response 파일에다가 send가 아니라 렌더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렌더할 올 파일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users.js를 가져올 거니까 그 파일 이름은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구하는 그 소위 입력이 있으면은 입력을 쓰면 되는데 입력하는 거 없네요. 다 그냥 값 이퀄 사인으로 된 게 없는 거니까 그냥 랜덤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요거를 지워놔도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 S 저장하면은 이 그 라우터 get 할 때 이 users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그 값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컨트롤러 파트에서 또 하나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이 views라는 엔진을 쓰겠다는 그러한 그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어디에 놔두는 거냐면 기본적인 app.js 파일에다가 이런 뷰 엔진과 관련된 설명이 있어야지만 이건 퍽으로 프로세싱 해라, 그리고 views라는 폴더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것도 그 세팅 파일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소스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app.js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views 파트에 지금 여기서는 여기 위에 놔둬야겠네요. 여기다가 그 커멘트도 views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써준 후에 app.set, 이건 app.setting 하는 겁니다. 즉 views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어디냐면은 현재 폴더에 views라는 서폴더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app.set이라는 것에 이번에는 그 소위 뷰 엔진을 우리가 정의를 퍽으로 이렇게 해줘야지만 얘가 알아서 퍽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는 라우터 관련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저장하면은 아마 작동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저장하고 아마 이 레이아웃과 그 users 저장이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본 거고요. 그리고 users.launch에서도 요 렌더라는 걸로 우리가 제대로 바꿔서 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제대로 됐네요. 그죠? 이 헤더 부분 나오고요. 유저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그 퍽으로 소위 프로세싱 된, 그거는 소스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죠. 제대로 됐는지. 페이지 소스를 보면 이제 HTML 파일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pretty라는 그 옵션을 안 써서 그런데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스 코드를 봐야 되는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컴팩트한 상태로 보내고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대로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실습을 안 한 게 혹시 있나 볼까요? 포스트 방식으로는 소위 폼을 만들어서 포스트로 전달해야 되는 관계로 제가 그냥 생략을 해놨는데요. 그냥 소스 코드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실습할 때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포스트 방식으로 접근할 때 반응할 라우츠를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죠. 얘는 어디에요? 이 라우터인 유저라는 JS에 만들어 놓을 건데, 라우터 핸들러에다가 포스트라는 이러한 저희 메소드로 접근하겠다는 것을 알려주고, 유저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request와 response를 갖는 이 콜백 함수의 정의는 반드시 또 있어야 되고요. 이 친구는 response send에서 뭐 간단하게 실험을 할 건 아니니까요. hello from from/user router for post request. 사실은 이걸 실험해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그런 툴 설치 같은 게 있는 관계로 그냥 생략하고 나중에 해당하는 걸 배운 다음에
유사한 이그젬플로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접근할 때 우리가 그 get 메소드가 아니라 route 메소드, 그러니까 post 메소드로 접근했을 때는 요 내용이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완성을 하면은 요런 형태, 요런 지금 요거를 만들어 보는 이유는 앞으로 만들 모든 그 앱은 요러한 디렉터리 구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만들라는 얘기고요. 모델즈라는 폴더에는 또 모델 관련된 파일이 들어갈 건데 아직은 배우지 않은 관계로 그냥 생략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양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우리가 지금 실습은 안 해봤습니다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즉 그 스태틱 파일을 다룰 때 우리가 퍼블릭 폴더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그림이나 다른 HTML 파일을 넣고 보려면은 요거 app.use의 express.static이라는 미들웨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또한 그 포스트 방식에서 바디로 전달되는 파라미터들을 그 파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pp.use express url encoded라는 이 미들웨어를 또 앞부분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죠. 우리가 한 건 뷰 파트 그리고 그 라우터 파트 요 것의 정의가 그러니까 그 서버에 관련된 서버 자체의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은 뷰는 여기서 관장하고 그리고 컨트롤은 여기서 관장하고 그리고 이 아직 선언 실습은 안 해봤지만 모델 관련된 건 또 다른 그 폴더에서 우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 관련된 내용은 요 라우트 밑에 있는 파일만 우리가 고치면 되고요. 뷰는 당연히 뷰 관련된 파일만 고치면 되고요.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모델 관련된 거는 모델 폴더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 작업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홈워크 하나가 나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홈워크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MVC 구조 형태로 기본적인 웹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습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register라는 요 라우터를 설정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다시 돌려주는 예를 들어서 name 또는 이메일, 패스워드, 폰 넘버 이런 걸 폼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폼에서 입력받은 것을 다시 포스트 방식으로 또는 get 방식으로 여러분들 그거는 그 방식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뷰 폴더 안에 있는 그 register pug라는 파일로 이걸 만들어서 돌려받는 그런 걸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MVC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레이아웃을 만들 때 사실은 레이아웃의 헤드 파트는 우리가 보통 완성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러한 HTML 파일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뭐 부담 없이 그냥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될 스타일의 링크 주소가 CDN 타입으로 다 제공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소위 HTML 태그를 쓰든지 간에 좀 더 세련된 모양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것은 스스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